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359회에 게재된 레벨4 드론의 개발, ACSL이 일본 국내 1호기 인증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일렉트로닉스 11호로 21에서 25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2028년도에 일본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2022년도 대비 약 3배인 9,340억 원으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급성장이 예측되는 드론 시장에서 기폭제가 된 것은 2022년 12월 5일에 해금된 유인지대에서의 보조자 없는 유관 비행, 이른바 레벨4 비행입니다. 그 실현에 필요한 것이 안전성 인증을 얻은 기체로 일본의 드론 업체 ACSL이 제1호가 되었습니다. 레벨4 드론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궤적을 확인해 봅니다. 2023년 3월 24일 니폰 유비는 국내 최초로 드론의 레벨4 비용을 이용한 배송을 시험적으로 도쿄도 오쿠타마초에서 실시했습니다. 약 1kg의 짐을 탑재한 드론은 오쿠타마 우체국 옥상을 이륙하여 차량이 오가는 도로와 주택 상공을 지나 최고 시속 36km 속도로 편도 약 4.5km 떨어진 산간 지역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드론은 미리 설정된 경로를 약 9분 동안 비행하여 목적지인 주택 마당에 착륙하였고, 기체에서 짐을 자동으로 내리고 다시 상승해서 원래의 경로를 따라 오쿠타마 우체국으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2019년에 같은 장소에서 실시한 레벨 3 비행에서는 유인지대를 우회하는 루트를 설정해야 했지만, 이번 레벨 4 비행에서는 유인지대 상공에서 효율적인 비행 루트를 설정했습니다. 그 결과 레벨 3 비행과 비교하여 비행 거리를 22%, 비행 시간을 40%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드론의 레벨 4 비행이 해금됐다고 해서 당장 도시 상공을 물류 드론이 날아다니는 미래가 도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간 지역이나 낙도 등 물류의 말단에서는 배달 드라이버의 노동력 부족과 배달에 대한 부담이 큰 과제가 되고 있어 드론 물류에 대한 요구는 큽니다. 레벨 4 비행은 이러한 지역부터 사회 구현을 시작하여 점차 인구 밀도가 높은 교외나 도시 지역으로 침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레벨 4 비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국토교통성 항공국의 인증을 받은 기체입니다. 인증을 받은 제1호 기체는 니폰 유빈의 시험 비행에 사용된 ACSL의 국산 드론 PF2CAT3로 이 기체의 페이로드는 1kg입니다. 드론의 기체 인증 제도는 자동차의 차량 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전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검사하여 인증을 받습니다. 취미 용도가 출발점이었던 드론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제도입니다. 기체 인증 제도는 양산기의 경우는 기종별 형식 인증과 기체별 기체 인증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형식 인증을 받은 기체에 대해서는 기체별로 실시하는 기체 인증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이 됩니다. 형식 인증과 기체 인증은 각각 제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데 레벨 4는 모두 1종을 취득해야 합니다. PF2CAT3는 2023년 3월 13일에 제1종 형식 인증을, 3월 15일에 제1종 기체 인증을 항공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국내 유일의 레벨 4 드론입니다. ACSL의 와시아 CEO는 드론이 사람의 생활 공간 근처를 비행하지 못하면 그 부가가치의 일부만 누릴 수 있습니다. 레벨 4는 드론의 궁극적인 형태로 레벨 4 비행이 가능해진 것은 의미가 크며 시장이 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ACSL의 제1종 인증 취득을 위한 프로젝트는 2020년 말에 시작되었습니다. 소형 무인기 관련 환경 정비를 위한 민관협의회가 2020년 7월에 공표한 하늘의 산업혁명을 위한 로드맵 2020에서 2022년도 내에 레벨 4 비행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내걸었기 때문이며, ACSL이 일본의 최고 업체로서 선두에 서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예전 미쓰비시 항공기에서 미쓰비시 스페이스 제트의 형식 증명 업무를 담당했던 사업개발 유닛의 나카무라 씨로 2020년 11월에 ACSL에 입사했습니다. 나카무라 씨는 정보 수집부터 시작했는데 항공기에 관한 지식은 풍부했지만
드론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기술이나 법 정비 등의 현재 상황을 배웠습니다. 인증에는 규격이 필요하지만 당시 일본에서는 아직 법적 요건 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 연방항공국과 유럽항공안전기구 등 앞서고 있는 해외의 규격을 학습했고 레벨 4를 위한 기술 사양 등을 검토하여 컨셉을 확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나갔다고 합니다. 우선은 인증 취득의 첫걸음인 설계 개념서 콘옵스의 초안을 만들어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콘옵스에는 기체 사양이나 운영 형태, 운영 지역의 인구 밀도나 지리적 경계, 비행 시 기상 상태 등 상정하고 있는 운영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 인증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안전성을 증명할 것인가를 항공국에 제시하고 협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체는 ACSL의 주력기 PF2를 기반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PF2는 이미 장시간의 비행 실적이 있었고 새 기체를 개발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2022년도 안에 비행을 실현한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기체의 실적을 중시했다고 합니다. 그럼 PF2는 어떤 안전장비를 설치하여 인증에 도전했을까? 여기서 포인트는 레벨 4 드론은 유인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제3자 상공을 비행한다고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유인 항공기로는 추락하지 않도록 2중, 3중 이상의 리던던시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드론은 경장비가 장점입니다. 필요 최소한의 기능으로 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PF2와 같은 멀티콥터용 드론은 부품 개수가 적고 비교적 저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 만약 안전대책을 위해 중장비로 하면 그 장점을 잃게 됩니다. 유인 항공기의 형식 증명은 부품의 고장률, 축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접근법이지만 드론은 부품 수준이 아닌 기체의 실증 비행 시험으로 내구성 및 신뢰성을 증명해 나가는 접근법을 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국과의 사전 조정 단계에서 협의했다고 하는데 항공국 입장에서는 드론 심사는 처음이었지만 현실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주었다고 합니다. 실제 안전대책은 리던던시와 장애 내성의 두 가지 접근법을 채택했습니다. 리던던시성은 고장이 발생했을 때 다른 또 하나의 기능으로 커버하여 비행을 계속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드론은 중량에 대한 제약이 크기 때문에 비행에 특화한 기능에 대해서만 리던던시화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행 중에 자기 위치 정보를 얻는 GPS 안테나를 2개 장착해서 한쪽이 고장 또는 수신 감도가 떨어졌을 때 다른 한쪽으로 대체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또 기체 상태를 계측하는 관성 계측 장치, 자기 센서, 기압 센서를 여러 개 탑재했습니다. 한편 장애 내성은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감지하여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페일세이프의 핵심 기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이 일정 시간 차단되거나 일부 기기가 고장났을 때 긴급 착륙을 하며 6개의 프로펠러 중 1개가 멈춰도 대각선의 프로펠러를 멈추고 4개의 프로펠러로 긴급 착륙을 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의 최종 수단으로 낙하산을 탑재했는데 니폰 가야쿠가 제공하는 드론용 긴급 낙하산 시스템 파라세이프입니다. 낙하산은 기체가 전력을 상실하거나 자세각이 임계치를 초과하거나 새가 충돌했을 때 펼쳐지며 초속 6m로 긴급 착륙하며 낙하산이 펼쳐질 때는 프로펠러가 낙하산에 얽히지 않도록 모터를 멈춥니다. 낙하산을 탑재하지 않아도 제1종 인증을 취득할 가능성은 있으나 낙하산을 탑재하지 않으면 3, 4중의 리던던시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가 무거워진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낙하산 탑재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었는데 형식 승인으로 실시하는 내구성 및 DNR을 증명하는 실증 비행의 시험 시간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비행 시험 시간은 드론을 띄우는 구역의 인구 밀도 등 위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PF2 CH3가 신청한 비행 구역은 인구 밀도가 낮지만 낙하산을 탑재하지 않으면 375시간을 비행해야 했는데 낙하산을 탑재함으로써 비행시간이 15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이 비행시간의 경감은 2022년 12월 5일에 레벨 4 해군부터 목표한 2022년도 내에 비행 실현까지 불과 4개월밖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ACSL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실 이번 인증 취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지난 4개월간 제1종 형식 인증 신청부터 인증 취득,
실제 비행까지 모든 것을 소화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항공국은 드론의 형식 승인에 필요한 안전 기준과 균일성 기준에 대한 검사 요령을 Circular No. 8001이라는 문서에 정리해 두었는데 신청자는 여기에 적힌 다양한 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150시간의 DNR 비행 시험인데 ACSL에서는 이번에 세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당 50시간의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대당 풀 충전으로 비행 가능한 시간이 최대 20분이므로 총 100회 이상의 비행이 필요합니다. 드론은 낮에만 띄울 수 있는데 날씨가 나쁘면 띄울 수 없는 날도 있어서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이어서 사내에서는 계속 이 상태로는 어렵다는 소리가 나왔고 전사원이 22년 12월부터 23년 2월까지 여기에 매달렸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형식 인증에서는 이러한 기체의 안전성과 더불어 균일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균일성이란 인증을 받는 기체가 균일하게 제조되어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것으로 서류뿐 아니라 비행 시험을 하는 기체의 제조 공정 심사가 있습니다. Circular No. 8-001에는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1종 형식 인증은 GIS-Q 9100 상당의 공적 규격 활용을 들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GIS-Q 9100은 항공우주산업에 특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에 관한 국제 규격으로 요점은 높은 수준의 규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규격에 준거하지 않으면 인증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 공장 없이 제조를 외부에 위탁해온 ACSL은 이번에 PF2 CAT3용으로 GIS-Q 9100에 준거한 제조 설비를 사내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ACSL은 제1종 인증을 취득한 제1호가 되면서 2022년도 내의 레벨 4 비행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와시아 CEO는 이번에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지만 비효율적인 부분도 많아 이것이 베스트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실제 기체 개발비를 포함하면 인증 취득에는 약 10억엔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레벨 4 드론에는 안전 장비를 어디까지 장착해야 할까? 앞으로 인증 기체가 늘어나면 서서히 정답이 보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snu.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자동 브레이크, 새로운 경쟁 축으로 첨단 운전 시스템 ADAS의 주요 기능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